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인터넷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채팅도 지쳐갈 즈음 우연히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국 전설의 공포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판이었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을 하게 되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미스터리한 사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까지.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귀산마을 연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귀산마을은 실제로도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심지어는 투명한 실루엣을 봤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최근 1년 동안 6명이나 실종되었다는 소문은 나조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문제의 게시글은 그 6명의 실종자들이 모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조건이란 게 모두가 밤 12시에 그 마을에 찾아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그 다음에 읽은 댓글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음은 당신일지도 몰라요. 이제 귀산마을에서 벗어나도 소용없어요. 한번 표시가 된 자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밤을 기다리세요. 갑자기 방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나는 다급히 컴퓨터 전원을 다시 켜보려 했지만 화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로 향했다. 그런데 불이 켜지지 않았다. 동시에 방 안엔 정체 모를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에 커튼이 물결쳤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소리치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가족들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마치 집안 전체가 다른 세계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전등 스위치도 전자기기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방을 차례로 두드리고 문을 열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모두 사라진 듯했다. 초조한 마음에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고 나는 순간적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빨간 달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나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서서히 집 앞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방 안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벨소리를 울렸다. 뜨겁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확인해보니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손을 떨며 전화를 받자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체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근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피로에 지쳐 사무실을 나서게 되었다. 서울의 심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요하고 또 어딘가 기묘한 느낌을 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사무실 건물은 그리 높지 않은 15층짜리였고 나는 10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7층에서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아무도 탈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자 칠흑같이 검은 그림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당황한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그림자는 나의 바로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며 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옆에 있던 그림자는 헤드폰을 쓰고 있었고 긴 생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그림자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헤드폰 사이로 드러나야 할 그 얼굴은 마치 흐릿한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시선을 애써 돌리며 밖을 응시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췄고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고장이라니. 마음속으로 외쳤다. 좁은 공간 속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 존재감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긴장감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최악은 몰랐다는 듯 문 밖에는 이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무언가 중얼거리며 나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눈과 시선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들은 뭔가 내게 속삭였으나 그 음성은 이해할 수 없는 메아리로 들려올 뿐이었다. 결국 나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무너진 엘리베이터 안이 아닌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사무실 안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그 흐릿한 안개 속에 가려진 존재와 교감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는 듯 사무실의 동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어김없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끔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수군대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기를 느꼈다. 여름철이었지만 그 집 앞은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현관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두운 내부로 들어서니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가운데 서 있던 여자아이의 눈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친구 한 명이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손전등을 비추자 갑자기 전구가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힌 채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한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누군가의 일기가 놓여 있었다. 일기를 펼쳐보니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에는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가장 소름이 끼쳤던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계속 나를 부른다. 라는 문구로 끝나 있었다. 우리는 그 일기를 덮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가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갑자기 집 전체의 전구가 일제히 켜졌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곧바로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다.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집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 나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의 끝자락,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속 캠핑을 가기로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우리는 맑은 하늘 아래 산으로 향했다. 산속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준비해온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피워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은 어둡게 변했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간신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 속에 휩싸였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지만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위에 앉아
서로의 얼굴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겁에 질린 친구의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때였다. 바람 한 점 없던 그날 밤 갑자기 산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선명해졌다. 기분이 나빠진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나무 사이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켜고 그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울리는 울부짖음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불빛의 흔들림 속에서 사람, 형상을 한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는 경악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텐트 안쪽을 쓰러뜨리고 말았다. 다급하게 텐트를 다시 세우려 하니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다.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흐른 후 우리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 곳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러자 뒷산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혹시 다른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 우리는 천천히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은 마치 오래된 절터처럼 보였다. 불빛은 부서진 석탑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때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본 우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하려던 그 순간 울음소리가 바로 우리의 귀 옆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도망쳤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겨우 캠핑 장비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곧바로 모든 짐을 챙겨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야 우리는 무사히 산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아직도 귀에는 그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나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우리처럼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었다. 산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